저한테 이제 인스타나 유튜브를 통해서 항의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항의 내용이 대부분 다 뭐냐면, 이렇게 분란을 조장하냐, 이렇게 못하는 애들을 차별을 하느냐, 아니면 타고난 게 있는데 그 타고난 거를 무시하고 노력으로만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제 영상 개수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거의 뭐 쏟아내다시피 하니까 제 영상 컨셉 자체가 매일매일 잔소리하는 컨셉 같은 거라서, 이제 하다가 중간에 그라데이션으로 화도 내잖아요. 엄마 잔소리가 모티브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를 대신해 주는 거죠, 대신. 그러다 보니까 이 양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또 내용의 주요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제대로 해라, 노력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주고, 네가 좋아하는 건 돈 벌어서 해라, 뭐 이런 게 주거든요. 근데 제 영상을 안 본 거죠,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글로 써줘도 많이 안 읽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청해력, 그러니까 듣고 뭔가 이제 정리하는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도 곱게 해서 듣는 사람이 또 있고, 또 이런 것들을 듣고 단어에 막 꽂혀요. 굉장히 유명한 말 한마디가 있어요. 지능이 낮을수록 전체 문장의 뜻보다는 특정 단어에 집착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너무나 극히 공감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지능이 떨어지거나 뭔가 이렇게 부족할수록 사람이 단어에 집착하는구나, 제가 말한 거를 다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되게 감사한 경우가 뭐냐면, 제가 말한 거를 또 한 땀 한 땀 다 적어가면서 들으신다는 분도 있고, 뭐 몇 번씩 들어보신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되게 감사한 게, 제가 말을 해놓고 저도 편집을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특정 시간 안에서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도 상처받지 않을 만한 말을 다 걸러낼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러나도 불구하고 그걸 몇 번씩 들어가면서 제 말의 본질을 파악하려고 드는 거죠. 본인한테 어떤 이득이 될 만한, 또는 인사이트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아내려고 몇 번씩 듣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 너무 감사하고, 다시 한번 여기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참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세상이 공평해야 되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세상이 다 공평하면 이거는 세상이라고 보기는 좀 뭐하지 않을까요? 천국 아닐까요? 우리한테는 누구도 다 공평한 게 과연 행복감을 줄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 현장에서 보다 보면 애들 중에 그 시험 좀 잘 보면 우쭐해가지고 우월감에 취해가지고 아주 꼴값들을 떨고 와요. 그 행복해 걔네들이. 저 선생님 중학교 때 제가 올 A 맞았어요. 저 올 100 맞았어요. 그 어머니들은 이제 저한테 데리고 올 때쯤이면 얘 자만심 때문에 미쳐가는 거거든요. 어머님들이 댓글에 맨날 하는 말이 그거예요. 솔라님께서 중등 등수 없애기도 문제예요, 이렇게 남겼어요. 고등 가면 냉혹한 줄 세우기에 던져지는데, 예비 고1은 자기가 어느 위치인지 모르니 오히려 불안감만 가중됩니다. 너무 힘들어요. 얘는 그래도 얘는 준비를 할 거야.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1개월 전에 남긴 건데, 그 원타임이라는 애가 양심 좀 있으시다. 국영수도 고1 모의고사나 내신 1등급 안 나오는 아이들 95%로 대부분인데 무슨 과탐 고1 때 선행해요? 비학군지 아이들은 하면 좋아요. 내신 할 테니. 근데 걔들은 쉬어서 대부분 할 필요 없고 국영수 수능 최저 선행이 더 급해요. 이게 뭔 헛소리인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 과탐 선행하는 최상위권과 대부분의 학군지 애들은 이미 고1에 대부분 그 내신으론 원하는 상위권 대학 못 가요. 이제 물화생지가 비수능 과목이라 과탐 물화생지 선행해도 1학년 내신 망하면 전혀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그 시간에 국영수 수능하고 통사 통과하는 게 맞습니다. 정시도 내신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모르는데 막 짓거리는 거야. 선행은 중학교 때 국영수 최대한 많이 하고 고1에 내신 잘 나오는 아이들만 물화생지 하면 됩니다. 못한다고 그 시간에. 그 시간에 못해요. 통과도 개빡세요. 줄 세우게 하면. 국영수 잘 된 아이들은 과탐만 주로 하기 때문에 2달에 충분히 나가요. 못 나가요. 그냥 나가요. 제발 이런 분들 글 쓰지 마시고. 이런 학원에서 하는 말 듣고 쓰지도 못하는 과학 심화하고 사탐론으로 하나도 못 쓰고 비수능 과목이라 하나도 못 쓰는 아이들이 대부분인 입시 체계입니다. 통과 이상 선행 절대 하지 마세요. 수학 4과목 선행을 완료하여 과학할 시간을 버는 게 과탐 선행입니다.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절대로 저는 이게 어른이 썼다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지가 뭐라도 이제 아는 것 마냥 쓴 거예요. 내신 버리는 순간 골로 갑니다. 고등학교 2학년 내신 이과 애들 거의 피똥 싸요.
그러니까 이런 말 들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주접을 떠는지를 보여드리면 그 사람이 우월감에 취한 애들이 많아요. 중학교 애들 중에. 종이잼님께서 모든 중학생 부모님들 이 영상 다 맞는 말이에요. 중학교 성적은 믿고 걸으세요. 저는 제가 경험한 게 있어서 중학교 3학년 내내 말을 해줬는데도 지가 잘하는 줄 알더라고요. 고등되고 3월 모의고사 보고 오른쪽 뺨 중간고사 보고 왼쪽 뺨 쳐맞았어요. 제 주변에 중등 때 좀 한다던 애들 시험 2번 보고는 집에 와서 딸배한다, 자퇴한다고 난리도 아닌 잔인한 5월 진행 중입니다. 자퇴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자퇴하면 자퇴하면 많이 달라져요. 자퇴하면 신분이 사라져. 소속이 사라지고 본인 존재 가치가 없어요. 우울증 시게 와요, 애들. 많이 아파. 예, 집에서 쳐놀아, 그냥. 자퇴한 애들하고 이제 일부 대안학교 보내신다고 고등까지 올라가서 대안학교를 찾고 계신 분들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행 입시 체계에선 대안학교는 답이 아니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욕먹을 각오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등 때 애들 잡돌이 미리미리 하세요. 말해도 애들 귀등으로 안 들으니 아주 들들 볶으셔야 할 거예요. 아주 잘 볶아야 돼요. 아주 그냥 웍에다가 그냥 팍팍 볶으셔야 돼. 이거는 3주 전에 ENG님께서 시골 삽니다. 초5 3살 때 혼자 한글 떼고 4살 때 한문에 관심이 있어서 묻고 항상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름 똑똑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네요. 똑똑한데요? 네. 사정상 5살 때 수도권에서 농사 짓는 시골로 이사 왔는데 책 읽기의 중요성, 한문의 중요성을 알아서 다른 건 몰라도 그건 꾸준히 시키고 있네요. 문제는요. 초5가 되니 보내라고니 없어요. 말씀대로 학교에서 공부 안 해도 기본 점수 나오니 자기가 최고 잘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부할 의지가 안 보입니다. 맹모 삼천지교라고 했던가요? 왜 그런지 아주 뼈저리게 느낍니다. 주위에 물어보니 중학교 가도 수학 영어만 어느 정도 시험 나오고 나머지는 개판이라고 하더라고요. 학원을 다니고 싶어도 없어용. 저는 대학은 둘째치고 도시 아이들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이 세상에 얼마나 잘난 아이들이 많은지 보여주고 싶네요. 하하하 이렇게 남기셨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우월감에 취해서 자기를 판단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우월감이라는 게 무조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비교 대상이 낮은 데서 우월감을 느끼고 있거나 느끼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아이들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님들은 죄가 없죠. 근데 문제는 세상이 공평하냐 공평하지 않느냐를 갖고 애들이 저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상이 불공평하다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근데 그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그거 잘못된 게 아닌데 그냥 그런 거야. 세상은 불공평해. 그 불공평한 거 안에서 자기가 얼마나 성취를 하고 만족감을 얻느냐는 세상이 불공평한 걸 바꾸려고 드는 행위는 파도가 치는 바다에서 내가 저 파도를 잠재우겠다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건데 그 정도가 되려면 굉장히 큰 인물이 돼야 되겠지. 그럼 공부를 많이 하든가 아니면 어떤 대단한 업적을 세우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거라고 난 본다고. 근데 세상이 불공평한 거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어른들의 몫이다라고 외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보면은 일부 저학년학 부모님들 중에 지방에 가도 아이들한테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게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것도 경제 논리가 적용된단 말이에요. 돈도 안 되는데 가가지고 누군가한테 거기서 강제로 어떠한 이득도 안 주면서 너 가서 거기서 지방에서 10년 일해. 비슷한 게 있죠. 비슷한 게 있어요. 지역의사제. 지역의사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득이 있죠. 성적이 좀 안 될 것 같아. 너 지역에서 거기서 하고 자랐다며. 너 그러면 의사 만약에 우리가 붙여줄 테니까 열심히 해서 의사 된 다음에 지역에 가서 10년 근무해. 근데 이거에서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지방에서요. 지방 의료시설에서 충분히 검진이 가능한 것도 대부분 다 어디로 올라오냐면 수도권이나 아니면 서울로 다 올라옵니다. 이게 웃기게도 그렇게 간다고 합니다. 이거 설문조사 내용이에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에 성적이 더 낮은 의사들이 만약에 배치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지방에 사람들이 더 가가지고 거기서 막 수술을 더 받고 이렇게 할 가능성 굉장히 낮아질 거라고 보는 거죠. 왜냐면 이게 옛날에 소아과랑 비슷한 거예요. 소아과가 의료수가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들을 제가 막 옹호하는 게 아니라 성형외과로 가는 이유가 급여가 딱 지정되어 있는 필수 의료 있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급여가 굉장히 낮은데 성형은 필수 의료가 아니잖아. 근데 요즘에 성형외과가 가격이 좀 낮아진 이유가 왜 휴학했던 의사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그쪽으로 다 빠진 거예요, 미리. 그래가지고 이제 경쟁이 심화되니까 인력이 많아서 좀 가격이 낮아진 것도 있는데 소아과 같은 경우는 필수 의료인데 소아가 적어요. 이게 소아가 많이 와야 돼. 우리 감기 걸리면 왜 감기 진찰하고 뭐 3,000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진찰료가 3,000원인데 실제로 그 뒤에 이제 의료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거의 10,000원 단위가 넘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아이들을 많이 또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진찰을 해서 처방을 하고 그러면서 그걸로 수익을 내는 거예요, 의사들은. 그러니까 거의 막 기계적으로 이제 진료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진료하는 그 횟수를 조사해 보시면 엄청나게 많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가 있어야 돈이 되는 구조잖아요. 여기서 또 저한테 돈을 따지냐, 사람을 고치는데 애들 가르치는데 돈을 따지냐. 그럼 학교 선생님도 돈 받으면 안 되겠네. 학교 선생님 돈 받으면 안 돼요. 학교 선생님 월급 받으면 안 돼. 연금 받으면 안 되고. 안 되잖아. 어떻게 교육하는 사람이 돈을 받아요? 그리고 노동자 아니잖아, 그러면 노조 없애야 되겠네. 그러니까 보건소 이런 데 공무원 돈 받으면 안 되겠네. 국회의원 돈 받으면 안 되겠네, 아예. 월급 받으면 안 되겠네. 그 사람들 아예 그냥 자비로 움직이라 그래야 되겠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아예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렇게만 움직이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도 애들 의대 보내려고 하는 엄마들 보면은 솔직히 까놓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 중에 자기 의대 보낼 수 있다 그러면은 냉큼 보낼걸요? 돈 1억 내면 의대 보내줄게 라고 하면은 바로 냉큼 할 거야. 그게 뭐 불법이든 합법이든. 그게 합법이라고 하면 불법 아니고 그게 합법이라고 하면 바로 보낼걸?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안 가봤기 다르면 안 돼. 착한 사람 컴플렉스 걸려있으면 안 돼요. 세상은 애초에 불공평해. 불공평한 거 안에서 자기가 어느 정도 그 불합리함을 안 겪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노력하고 돈을 버는 거예요. 애들이 그런 걸 경험하는 거야. 개그맨 수지 씨 있잖아요. 개그맨 수지 씨. 그 인상 막 이렇게 쓰시는 분. 그분 저 되게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묘사를 너무 잘해. 자, 우리가 뭐 감수성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 누구도 1등, 누구도 1등, 누구도 1등, 누구도 1등. 미친 소리죠, 이게. 이게 감수성이 안 다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인생 자체가 상처 덩어리예요. 세상에는요. 뭐 그림 그리고 싶다. 그래서 그림 그려봤는데 어머니가 봤을 때는 조금 그리는 것 같이 보여도요. 세상에서는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떤 애는 와가지고 선생님 저 말 잘하니까 유튜브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유튜브 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너무 여려. 마음이 너무 여려. 악플 보자마자 막 다 지우고 싶어요. 막 어떻게 댓글 달라 그러고 마음이 너무 약해. 댓글에 반응을 다 해, 그냥.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상이 불공평하고 타고난 것도 기질이 다 다른데 이거를 다 표준으로 맞춘다고? 그럼 뭐하러 살아요? 무슨 재미가 있어? 못하는 사람도 있고 잘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못하는 사람이 열등감을 느끼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예요. 아예 포기하든가 그 종목을. 아니면 뭐라도 더 해보려고 자기 발전을 하든가. 근데 그 후자 때문에 그런 경쟁이 필요한 거라고. 인생에서 경쟁을 다 제거하고 앉아있으니까 그러면서 공평? 그게 공평한 거예요? 인생은 실패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인생은 나뒹구면서 배우는 거야. 어린 엄마들이 자꾸 이상한 망상들을 갖는데 본인들이 그렇게 다 평범하고 똑같이 생겼으면 그 안에서 또 경쟁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농담 삼아서 강남 성형외과에 강남미인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강남에 가면 다 똑같이 생긴 아줌마들이 돌아다닌다고. 다 성형을 똑같이 해가지고. 아시죠? 그래가지고 그런 짤도 있었어. 강남 가면 다 똑같이 생겼다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또 더 이쁜 걸 추구하고 더 기괴할 정도로 뭔가를 하고 있어요. 인간의 본성은 그래요.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길 원치 않아요. 자기가 불리한 거에선 평등을 요구하지만 자기가 유리한 거에서는 월등을 요구해요. 인간의 그냥 심리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느끼면서 어느 정도 진짜 그런 불공평은 해소를 해줘야 되겠죠. 지금같이 그런 마인드가 잘못되다 보면 정치적으로 이용되다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반대편으로 기울여버려요. 이런 것들이 성행하게 된다고요. 평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반대편으로 기울여버리거나 아니면 기울어지는 운동장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야. 이게 과연 공평한 걸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될 게 아이들한테 경쟁을 하도록 가르치셔야 돼요. 경쟁에서 도태되거나 질 수 있고 경쟁에서 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세상은 딱딱 끊어져서 성공 실패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불합리한 사회 안에서도 연속적이라고. 1000명 있으면 1등부터 1000등까지 있는 거고요. 10,000명이 있으면 1등부터 10,000등까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경쟁에 참여하지 않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위치를 전혀 알 수도 없고 그 경쟁 안에 소속되어 있는 등수 안에 들지 못해요. 근데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될 게 이 경쟁에 참여한 사람은 꼴찌라도 등수가 매겨져요. 이 경쟁에 참여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꼴찌에도 등수가 있어요. 세상은요. 넘어져 가면서 그 까진 무릎에 새살이 돋으면서 그 고통을 인지하고 다시 넘어지지 않으려고 더 잘 뛰려고 노력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상은 항상 불공평합니다. When I'm with you, time stands still.